자, 국가인권위에서 다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회의 충격적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 군 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그 사람이 논란의 당사자인데, 이 사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윤일병 사건이 있죠.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군내 폭력 사건의 상징이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유족분들이 이 상임위원실 내부로 불법 침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침입을 했다, 그리고 감금을 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 유족분들에 대한 모욕 주기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난해 유족분들이 이 육군에서 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은폐 축소하려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접수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 측에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났으니까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 라면서 반년 만에 각하 처리를 해버렸었죠. 그래서 군 인권단체랑 유족분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근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날에 인권위원장에게 대책을 묻기 위해서 인권위 건물에 또 방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용원 상임위원회 방문을 두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침입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공간을 점거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유족분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김용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모두 계획적으로 이뤄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을 한 건데, 야, 이 수사 의뢰서 이걸 한겨레가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가관이 아닙니다. 인권위 내부의 유가족분들이 항의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와준 인권위 안의 직원들 중에 범행 가담자가 있다 라면서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들, 출입 기록들 모두 이거 조사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유족 10여 분에 대해서는 특수감금죄,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검조물 침입죄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자신의 비서가 15층 엘리베이터에서 5분간 내려가지 못했으니까 체포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시나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들어간 이충상 상임위원회 이름과 이 김용원 상임위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경찰에 제출한 수사 의뢰서인 것이고요. 아니, 여기서 근데 핵심이 뭐냐면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2022년에 인권위 차원에 만들어진 게 군 인권보호관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군 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논란의 김용원 상임위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그가 직접적으로 지금 뭔가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폭력행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군 인권보호관으로서 또 마주해왔던 유가족분들의 그 참담한 심정이 무색하게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 가히 충격적인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마치 분하다는 듯이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인권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 역시도 충격적이죠. 게다가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결코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관련 수사 의뢰서에 대해서 이 사무처에다가 제출하겠다라고 지난 8일날 전원위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놓고서 지난 또 22일날 열렸던 전원위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장을 갑자기 바꿔버려요. 이게 언론 보도된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본인의 입장이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 아닌가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런 반인권적 행위, 마찬가지로 본연의 목적이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검사 출신이었던 김용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검사 시절에도 인권보호에 본연의 책무를 얼마나 등한시해 왔을까, 이것만 봐도 안 봐도 비디오다 싶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김용원 상임위원, 이미 지금까지 수차례 인권위의 상임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도 쏟아져 나왔던 악질이죠. 초록동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직 위원인 김용원, 야, 이거 지난번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외 인권위 사무처가 그 일본 정부에다가 이제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원위로 회부를 했을 때 그때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국제정세에서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을 내뱉고서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들어가 있었던 이충상 상임위원과 함께 이게 보고서가 의결되지 못하게 막아세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인권위원으로 있냐는 거예요. 민감한 외교적 견제와 균형 속에서도 가장 우선돼야 될 근본의 내용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윤리적, 역사적 정의를 담보해야 하는 그 인권의 무게가 바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경시하고 인권이 정치적 논리나 전략적 계산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인권위의 상임위원으로 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뿐 아니라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일들은 더 있어요. 이를테면 김용원은 그 국가인권위의 소위에 해당하는 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 석 달 넘게 소위 개최를 미루면서 진정이 왔었던 인권침해구제 진정 200여 건도 그걸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킨 주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직무유기건으로 고발된 사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야, 네가 법적 경력으로 치면 나보다 몇 년은 더 후배 아니냐, 자신은 몇 년은 더 선배니까 버릇없이 굴지 말아라, 이런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들의 반인권적인 행태, 인권위원이 아니라 그냥 윤권위원이죠. 윤심을 반영한 인권 침해를 일삼는 그런 윤권위원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은 결코 경시되거나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에도 비춰봤을 때 이 김용원 상임위원회의 행보는 정의와 인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없음을 확인시켰다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직위를 해임 조치하는 것이 이 사건의 최종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